그럼 한번 우리 이쯤에서 솔직해져 볼까요? 공부만 열심히 했던 여러분, 지금 돈 문제 없이 살고 계시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교육은 선이다. 저는 김선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유튜브 채널 교육은 선이다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 18년차 초등교사입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아이들, 많은 학년들을 지도했었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을 가르쳤던 것과 동시에 귀국학생 특별학급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학급의 담임교사도 했었습니다. 바로 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귀국한 학생들이었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서 한국에 귀국해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모두 모아서 얼추 20여 년 동안 쌓인 노하우들을 부모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최상위권의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운이 좋게도요, 동료 교사들 중에서 아이들도 참 잘 키워내고, 그리고 학급 아이들도 잘 지도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것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초등교사로서 저는요, 학기별 상담 1회씩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따져봤더니 얼추 1000여 건이 넘는 상담을 했었더라고요. 얼마나 다양한 질문을 받아왔을지 혹시 상상되시나요? 그런데요, 이 질문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교우관계, 그리고 학생의 학업 부분이죠. 간혹 아이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의아한 점은 그 어떤 분도 저에게 아이의 용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요, 선생님 아이 용돈 얼마 정도 주는 게 적합한가요? 또는 선생님은 아이 용돈 얼마 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특히 담임 선생님 앞에서 돈 이야기 꺼내는 거, 민망한 거, 네,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돈을 주제로 다룬 도서들이 상당히 베스트셀러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돈의 속성도 그렇고요, 졸리의 부자되기 습관도 그렇고요, 엄마 주식 사주세요도 똑같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부를 열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돈 문제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는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예상하지 못한 위기들을 넘기고 있죠. 특히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고민거리가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요, 생활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죠.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특히 식비와 생활비가 2~3배로 늘었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든 탓에 몇몇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다가 전면 등교되면 우리 아이만 혼자 뒤처지는 거 아닐까? 라고 소가리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학습지라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고, 방역이 철저한 학원 찾아서 소규모 학원이라도 어떻게든 보내야 될 것 같고, 가뜩이나 아이 챙기는 게 너무 힘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이 더 있죠. 바로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 꽤나 벌었다는 건너집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솜처럼 무거워집니다. 뉴스에서 연신 부동산 가격이 몇십 배가 올랐다는 등, 또는 주식도 몇백 배가 올랐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부동산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리죠. 그런데 아이에게는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무겁고 두려운 마음을 숨긴 채로 말이죠. 그럼 한번 우리 이쯤에서 솔직해져 볼까요? 공부만 열심히 했던 여러분, 지금 돈 문제 없이 살고 계시는 거 맞나요?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제가 절실히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금융 관련 지식과 정보 차이가요, 아이의 미래에 엄청난 격차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빈부격차요. 그리고 가난의 대물림이죠. 그게 얼마나 저를 속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같은 날 어떤 아이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세뱃돈으로요 5만원 받아서 게임 현질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세뱃돈으로 주식 사서 엄마랑 삼성 주주총회 다녀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말이죠. 지금 아이들의 이 5만원은요 50만원, 500만원, 5천만원 이상의 차이를 분명히 일으킬 게 뻔하잖아요.
같은 흙수저인 저 교사로서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빨리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해야겠다고 다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요, 제대로 된 돈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감추기만 했었던 성교육, 그리고 그 성교육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와도 같은 문제를 야기할 것 뻔하죠. 어차피 크면 알게 될 텐데 학교에서 뭐 그렇게 돈돈거려야 되냐고요? 글쎄요, 우리가 돈에 관한 이야기를 감추는 동안이요, 아이는 돈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듣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어느 유튜버가 수십억을 벌었다. 또는 어떤 못된 어른이 이상한 동영상을 이용해서 수십억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요, 너무나도 쉽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추석 때 받은 돈 10,000원의 용돈, 우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금융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자신들의 사교육비 총액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해서 그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의 용돈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원비가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문제집은 얼마나 하는지, 내가 먹고 있는 간식비와 외식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정말 좋은 금융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사교육을 저는 다 반대하진 않습니다. 대신에요,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랄 뿐이지요. 실제로 학원을 모두 끊고 그걸로 주식을 산다는 거 어려운 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학원을 찾느라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돈을 쏟는 게 아니라요, 대신 유명한 온라인 강의를 찾아서 학원비도 좀 아껴보고 아꼈던 그 학원비를 통해서 주식을 사는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저는요,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편안하게 살 거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게 사회를 위한 길이고 철저하게 기능주의에 입각해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사인 저 역시도 사는데 필요한 금융교육이 없었다는 게 저를 정말 힘들게 만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처럼요,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자랐던 저는요, 아주 철저하게 밑바닥을 경험했거든요. 금융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와 교육과정, 그런데 문제는요, 교사가 된 이후 저 역시도 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닥치는 대로 경제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 공부를 시작했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경제교육에 관한 책들은 물론 절약법, 재테크, 주식, 부동산 등 관련되는 도서들을 모조리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으로 절약하고 주식과 부동산까지 주제에 따라서 아주 많은 카페들을 다 가입했고요. 웬만한 인기 글들, 카페 글들은 다 탐독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모른 채로 살아왔는지 말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잘했던 거, 제가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잘 살 거라고 했던 어른들의 말처럼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바로 돈 공부죠. 2015년부터 시작했던 공부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풍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여유, 조카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한 번씩은 여행을 갈 수 있는 여유를 이제 얻은 것이죠. 예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이 스쳐 지나간다는 통장을 경험했었으나 지금은 월급이 들어오면 계획대로 돈을 나누고 그리고 지출할 돈은 기한을 어기지 않겠다는 저만의 신용을 만들어서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카드값뿐만이 아니라 모임 회비, 아이의 학원비도 늦지 않죠. 스스로 계속해서 신용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제 월급 이상을 저는 이자로 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현재지요. 아무 걱정 없는 초등교사가 왜 자꾸 돈을 강조하는지, 금융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조금이라도 눈치채셨다면 이제부터 제 유튜브에서는 경제교육과 관련돼서 그리고 공부의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한 명의 교사로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밑바닥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아이 둘을 키워내면서 생활비 걱정을 하는 같은 엄마의 입장으로서 진실된 경제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최소한 출발선이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훗날 아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훌훌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묻겠습니다. 아직도 아이에게 돈 이야기 꺼내는 거 두렵고 망설여지시나요?